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발 불안 속에서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1.57% 하락을 하면서 2,704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는데요. 2.8% 하락을 하면서 852포인트 선에 마무리 지었네요.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 보였고요. 개인 홀로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961억 원, 외국인은 684억 원 사자세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개인 홀로 1,206억 원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950억 원,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다시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용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앞당겨서 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좀 지지부진하고 좀 파란불 켜는 장이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역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사실 뭐 지금 뭐 긴장이 이제 최고도로 와 있는데 과연 이제 전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전쟁이 발발하든 안 하든 확정이 되면은 어떤 거 불투명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외국인이나 우리 뭐 기관들이나 보면은 연기금 외에는 뭐 어떤 실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어떤 타겟책이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MSCI 편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된다면은 지금 뭐 그게 된다면 뭐 4,500도 이렇게 이상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건 아직은 뭐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MSCI 그런 편입 추이에 따라서 아마 코스피 지수도 한번 또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 간략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차츰차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특히나 오늘 종목 상담을 3부까지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증시를 보고 한 줄 평 보는 시간 주식원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에 요동치는 증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려가 어떻게 될지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네네. 공포 매물이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의 싸움인데 네, 사실 전에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나토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동진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그 나토가 이제 확산돼서 일단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측에서 아마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러시아는 이제 무기가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가스관 통과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곡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무기화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마 전쟁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막판에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영향을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뭡니까? 일단은 이제 기름값이 오르겠죠. 지금 그렇죠. 기름값이 지금 거의 93불인데 지금 전쟁이 나오면 뭐 120불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또 우리 밀가루 또 러시아 수출이 5위인데 밀가루 가격도 그러니까 곡물도 가격이 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뭐 기초 원자재 이런 뭐 금속 같은 거 비초 금속도 결국은 오른다고 보면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거를 원재료 가격 부담이 되면서 우리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이 안 좋다 이런 영향을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는 상태고 또한 또 주말에 보시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대 하락을 했거든요. 네, 많이 이게 보면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결국은 반도체 경기가 계속 뭐 정점론이 나왔지만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반등할 이런 요소가 있었는데 연초부터 좀 안 좋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보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 자체도 작년에 보면은 뭡니까? 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그렇죠. 물건은 못 만들어 가지고 네. 결국에는 매출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는데 올해 역시 그런 거가 선반영되면서 지금 자동차 업종 주가들이 계속 이제 곤두박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는 뭐 기관 외국인이 뭐 계속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서서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한쪽에서는 하락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가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대체적인 어떤 산업이나 테마가 없다 그러면은 주가 계속 동반 하락할 때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또 나머지 업종이나 테마에서도 오를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장중에 뭐 2,700선이 무너졌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오늘 코스닥 코스피에서 지금 특히 연기금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모두 순매수를 보였어요. 네. 그러나 반대로 기관들은 뭐 순매수였지만 투신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이 순매도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펀드에서 이제 환매 사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한동안 이제 우리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는 상태였다가 지금 이제 계속 빠져나가니까 투신의 경우에는 지금이 오히려 찬스라고 보지만 일단 환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주워 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차익 거래라든가 저희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오늘 위에 보시면 차익 거래라든가 비차익 거래가 모두 순매수를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뭐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하락 종목이 뭐 10배 이상 이렇게 많은 하루였지만 아마 이런 거는 어차피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측이 됐던 건데 과연 그럼 이제 오늘 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뭐 반발 매수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 날 네. 뭐냐면은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랬죠. 그럼 옵션 세 번째면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아마 미국 시장도 좀 계속 요동칠 것 같은데 아마 미국 시장도 이런 어떤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은 뭔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 미국 증시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이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에 요동치는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코너인 이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에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분석 노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전에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봐 드릴 텐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황 들어가기 앞서 일단은 네, 시총 상위 종목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6%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거의 4%대 빠졌는데 그렇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었어요. 일단은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뭐 50한 4, 네. 5만 원까지 해가지고 55만 원 첫날 이제 그렇죠. 50만 8천 원을 찍으려고 하다가 네. 무너지면서 지금 다시 46만 원대 왔거든요. 그럼 또 고점 대비 거의 10% 이상 빠진 상태인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거의 극명하게 전략이 돼요. 그래서 한쪽은 막 계속 팔고 있고 한쪽은 네. 사고 있어 아마 이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게임 자체가 완전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수급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한번 많은 보면은 분들의 또 관심사인 네.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오늘도 엄청나게 샀어요. 첫날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이 열심히 받쳤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연기금이 마이너스로 네. 순매도로 돌아섰고 투신은 계속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아마 투신은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MSCI에 편입이 되면서 아마 그런 펀드의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투신의 펀드라는 거는 어떤 거 시총에 맞춰야 돼 비율을. 그래서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외국인들은 많이 샀지만 기관들 투신만 제외하고는 지금 뭐 증권사라든가 연기금 뭐 사모펀드까지 거의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기관의 매도 1위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 50만 원대 이상에서 팔고서 지금 이제 40만 원대에서 산다는 거는 뭐 외국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좀 이렇게 향후하지 않았을까요? 고점에 네. 팔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에서 지금 뭐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공격적으로 샀지만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일단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좀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네. 그렇고 지난주에도 수익률이 좋았고 그다음에 계속 네, 좀, 차근차근 계속 차근차근 빨간불 켜는 올라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거의 뭐 이제 9만 원대 올라가지고 뭔가 될까 했는데 역시 이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뭐 이 종목도 100만 원 가야 된다는 종목이 지금 거의 70만 원대 와가지고 일단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들 현대차도 뭐 계속 빠지고 있고 또 삼성 SDI도 공격적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은행주들도 최근에 좋았다가 지금 KB금융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업종도 이제 계속 또 올해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오늘은 역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카카오뱅크 페이 뱅크라든가 둘다 페이 좀 빨간불 올랐고. 켰네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공모가 대비 반토막 돼가지고 거의 이제 아우성이 났는데 네. 역시 이제 아우성이 거의 아마 이제 바닥이 아니겠는데 제가 볼 때는 크래프톤도
공모가 대비 뭐 반토막이면 거의 이제 25만 원대인데 네. 거의 25만 원대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아마 이제 하락이 멈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 트렌드 하면은 50만 원에서 25만 원의 중간 값이 한 37만 원 나오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적어도 뭐 3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크래프톤도 이제 악재는 다 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손절매 물량 모르면서 우리 사주가 손절매는 안 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크래프톤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SK 바사라든가 H&M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어떤 해운 운임 자체가 지금 보면 BDI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 상하이 어떤 그 컨테이너 지수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서 일단 H&M도 올해는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뭐 종목들은 일단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한항공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제 여객 수혜는 없지만 지금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어떤 화물 수요가 오히려 여객 수요를 대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오미크론 어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여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화물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대한항공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을 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아모레 퍼시픽도 중국 실적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일단 하락은 멈추고 좀 안정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으로 가면은 지금 뭐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차피 뭐 등락이 바뀌는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게임주들이 또 어제 지난주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뭐 윈메이드는 뭐 시간의 하한가도 기록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컴투스가 지금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네.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컴투스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게임주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컴투스가 오늘 12% 많이 네. 빠진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에 띄는 종목은 뭐 코스닥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레포트를 이렇게 보면은 네. 올해 계속 콘텐츠 중에서 탑픽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그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이런 어널리스트들이 좋게 썼는데 주가는 오히려 계속 빠진 상태였는데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72,000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말부터 이제 계속 하다 빠져가지고 1월달에 72,000원을 찍고서 이제 RSI가 완전히 바닥 찍어서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10% 오른 상태인데 지금 보면 우리 전환선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여기 저항선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준선이 지금 얼마냐면 83,850원인데 여기서 계속 지금 누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아마 레포트대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후행 스팬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사실은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캔들하고 억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오르려면은 이게 캔들이 가면서 이렇게 억각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어느 정도 조정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뭐 작은 금액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 좀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담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일단은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지금 3부까지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일단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2월 7일 날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이제 하나그룹도 미래에 일단 먹거리를 지금 우주 산업에 완전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유에임서부터 지금 뭐 우주 이쪽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그룹도 이제 3세대까지 왔죠. 그래서 1세대 김종희 회장님이고요. 2세대 이제 김승현 회장, 지금 3세대 뭐 김동관 회장 이렇게 회장은 아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우리 하나그룹의 삼형제랄까요? 이 사람들이 일단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주 항공 쪽이 과연 하나그룹의 미래의 어떤 그 집중하는 사업인데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태양광 때문에 고전했다가 태양광이 이제 그 효자 노릇을 하면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그래서 아마 자동차 종목들은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8일 날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아마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단은 카카오페이나 뱅크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일단은 매수세에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스퀘어, 화이트진로, 호텔신라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뭐 매수 매도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뭐 이건 지수 관련주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진로, 호텔신라 해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면세점의 한도를 없앴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가장 큰 호재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면세점 관련주들 그래서 좀 더 이제 아마 다시 상승 트레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판 종목은 뭐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DLNC, 네이버. 그래서 보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일단 좀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석유 관련주도 되는데 SK는 매도를 했고 삼성 SDI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싸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을 하니까 동시에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2월 9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신한지주, 엔지니어링, 전기, 건설, 하나금융지주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죠.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도 뭐 이제 뭐 렌즈라든가 이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올해 또 삼성전기도 좀 어떤 그 상승 가능성 종목으로 지금 레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주 지주야 어차피 금리 인상되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지금 보면은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불발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끝나면 어차피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이제 건설 관계를 부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선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은 GS 리테일, 카카오뱅크, 현대차, SK바이오팜, 솔루스 첨단소재, LG화학에서 LG화학도 계속 지금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역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은 하이닉스, 퍼시픽, LG화학, 신세계, 페노션, 네이버. 그래서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페노션인데 네. 페노션도 오늘 보면 이제 어떤 그 레포트 증권사에서 스트롱 바이 매수 나왔고 그래서 아마 네. 페노션 일단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지난주에 일단은 매수매도 했지만 오늘 레포트에 페노션이 적극 매수로 레포트가 나왔어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기아, 만도에서 뭐 전일은 현대차인데 또 이날은 기아 해가지고 만도까지 해서 자동차 아마 대장주가 빠지니까 역시 만도 부품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은 포스코, 하이닉스, 기업은행, 강원랜드, 신한지주.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가 요새 또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매장의 뭐 면적이 늘려라 해가지고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GKL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과연 뭐 워낙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려는 그런 찰나에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오르려면 이제 1분기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뭐 2월 달이면 거의 이제 1분기의 반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어널리스트는 아마 실적이 아마 예상됐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입장객수랑 뭐 베팅액 그런 거 드롭백 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2월 말 내지 3월 초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한번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들은 역시 크래프톤, 에이스소프트, 하나솔루션, 현대차, SDI. 그래서 현대차, SDI는 뭐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이나 에이스소프트 게임주들도 일단 11일 날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은 그래도 지난주에는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네. 신한지주. 그 매단 종목은 이제 3개 나와 있죠. 현대차, 기아, 삼성, SDI.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보시면은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뭐 13만 2천 원인데 거의 정고점이 13만 3,500원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9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50% 올랐거든요. 네. 대단한 거죠. 그래도 이런 코스피에 그렇죠. 지금 거의 2, 3위 지금 3위 종목이지만 이런 코스피에서 이런 2, 3위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지수가 못 오른 거죠. 네. 하이닉스가 오른 거 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게 많이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의외로 오히려 지금 원위치 됐죠.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지금 8만 원까지 갔다가 7만 원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7만 5천 원대 왔으니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 이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대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워낙 시총 규모 자체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총도 많이 맞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일단은 바닥에서는 좀 더 올라왔는데 포스코도 보시면 항상 보면은 이런 30만 원대 구비예요. 그래서 30만 원 넘겨서 이게 안정적으로 가면 뭐 35만 원까지 넘기지만 거기서 주춤하다가 빠지면 다시 25만 원대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포스코도 보시면은 항상 그 박스권에서 매매하면 성공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5만 원, 3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철강업이라는 게 뭐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항상 그 플럭체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라는 종목은 항상 25만 30만 원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이런 뭐 은행주들은 뭐 금리 인상 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컴퓨터솔딩스, 파라다이스, 인텔리안테크, SM, 랩지는 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이런 종목들 올랐고요. 파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시젠, 펄어비스. 8일 날은 이제 위메이드, 제이시드 메디카, 펄어비스 이런 종목을 했는데 위메이드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나래 나노텍, 뭐 공모주였고요. BH 첨보에서 아마 BH 첨보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9일 날은 CJENM, 엔캠, SM, 심텍, 덕신, 테코피아, 대주전자, 동진쌤 이렇게 가지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매수를 하는 상태고 CJENM 지금 뭐 분할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또 매수에 돌아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캠은 일단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는 중선 중에서는 탑픽인데 이 종목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비덴트, 뉴에서 뭐 비덴트는 우리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종목이고요. 게임 좀 그다음에 10일 날은 한국 BNC 파인테크닉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주 BNC 올랐고요. 역시 게임주들을 많이 팔았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비덴트 일단은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은 역시 2차 전지 관련 에코피럼을 또 이날 매수를 했는데 워낙 지금 뭐 뉴스가 많이 나오죠. 횡령이다 아니다 내부 작업을 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슈를 타는 종목이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렌텍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LNF, 셀티온 헬스케어, BH, 위메이드, 시젠인데 LNF는 또 오늘도 아마 목표가로 오르는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코스닥은 매수한 종목은 SM 하나였고요. 매도한 종목은 시젠, 첨보, BH, 비덴트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고 SM은 그래도 바닥에서 지금 5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한 종목만 했습니다. 해서 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이나 기관들 순매수한 종목들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매도 종목 지난 한 주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는 상담 코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상담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용의 투자노트 시간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이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또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26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4.17% 상승을 했는데요. 16만 2,500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초가 15만 2,500원에서 16만 3천 원 선까지 오늘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매수가는 26만 원, 비중 10%.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월 중에도 26만 원이 간 적이 없었네요. 한 2달 넘게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중 10%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11월 달에 네. 10% 오른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뭡니까? 노바백스에 대해서 이제 네. 백신을 싱가포르에서 승인했다. 이때부터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달인데 이때 이제 11월 달부터 올라가지 그때는 주가가 24만 원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서 30만 원 찍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SK 바이오스 차트를 보시면은 30만 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어요. 12월 달에서 28만 원까지 갔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은 뭐 코로나 어떤 뭡니까 우리 치료제라든가 이런 백신 관련해 가지고 백신 관련주들은 좀 주춤하지만 이제 치료제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뭐 득세한 상태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뭐 SK 바사가 거의 뭡니까 15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15만 원 오늘 찍었다가 오늘 바닥이 15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일단 16만 3천 원대까지 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바닥은 찍은 거로 봐요. 왜냐하면 RSI가 이제 완전히 저수지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이분이 매수가가 26만 원이면은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30-40% 빠진 네. 상태인데 지금 뭐 바이오 종목 모든 종목들이 거의 뭐 30%는 다 빠져 있거든요. 뭐 어느 게 먼저 가느냐인데 뭐 이런 종목도 SK 바사도 뭐 계속 어떤 그 백신 생산이라든가 또 위탁 생산이 어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충분히 아마 올라갈 수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차트를 말씀드린 차트가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종목도 후행 스팬이 캔들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락할 때 이제 후행 스팬이 올라갈 때는 이제 이 캔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억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적어도 18만 원까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금 보면은 후행 스팬하고 캔들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 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6만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약간 제가 볼 때는 10일 정도? 10일 정도 보시면은 네. 10일에서 2주 정도 보시면 역시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결국에는 뭐 SK 바사가 뭐 생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네. 뭐 회사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백신 생산 계속 하는 건데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반등 시기는 언젠가? 그래서 아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오늘 그 오른 이유는 보시다시피 그 동안에 이제 외국인하고 뭐 연기금 투신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오늘 수급의 특징이 뭡니까? 외국인. 연기금이 네. 어제도 그 지난주 샀지만 오늘 연기금도 많이 샀죠. 하락하다.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오늘 사는 모습이고 오늘 뭡니까? 외국인들이 뭐 저점에서 대량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제가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거든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3조 4천억까지 3조 얼마에 100만 원이니까 347억을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매수한 금액보다는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오늘 저점을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차익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단은 물꼬가 튀었다. 그리고 네. RSI가 이제 거의 바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겠지만 제가 보기 이분이 산 가격인 26만 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상식적으로 16만 원이 20년 가려면은 거의 뭐 50% 이상이 올라야 네. 되는데 그러면 상한가를 두 번 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얼마나 줄이는 거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계속 장기 투자를 가든가 아니면은 조금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비중을 줄이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을 산다 해도 올라가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상승할 때는 비중을 줄이고 다시 또 다시 대사는 그러니까 좀 더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이런 전략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외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물타기를 한다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 보지만 지금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 자금이 있으시다라면은 거의 뭐 16만 원 또 15만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모레주인데요. 매수가는 47,55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아모레주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4,10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가장 저가가 43,600원이었고요. 44,750원 선까지 또 올라간 적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 5%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조금씩 사고 있고 이제 연기금도 계속 뭐 공격적인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거 봐서는 현재 수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10% 올라와 있고요. 이분이 4만 7천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종목은 4만 4천 원에서 4만 7천 원이면 10% 정도 오르면은 일단은 목표가 매수가에 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아마 일단은 매수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MR의 그룹주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일단은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는 9만 원, 비중 21%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호텔신라 오늘의 종가 상황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네. 78,8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79,3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뭐 우리 호텔신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차트 자체를 보시면은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컴퓨터가 이게 잘 말 안 듣네요. 네, 오늘 보시면은 7만 8,800원까지 7만 9,600원 8만 원을 돌파하려다가 직전에서 무너져가지고 이제 7만 8,800원까지 갔는데 이 종목이 지금 선행 스팬 2가 8만 1,1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때 이 8만 1,000원 선 자체가
저항선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9만 원인데 8만 1,000원을 돌파해야지만 지금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8만 1,000원까지 계속 어떤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8만 1,000원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9만 원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요. 앞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사이에 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수급을 보시면은 수급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1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투신 마찬가지고 연기금은 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투신이 어느 정도 계속 매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제가도 얘기했지만 면세점 한도를 줄인다. 아마 이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정부가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향은 면세점 한도를 철폐한다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호텔신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은 9만 원 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만 1,000원 이때가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얼마나 돌파를 하냐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충분히 호텔신라 제가 볼 때는 리오플링 관련주로서 아마 홀딩 하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매수가 대비 뭐 보통 뭐 40% 50%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보면은 거의 15%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삼양 패키징입니다. 매수가는 31,1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2% 하락을 하면서 23,8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 23,700원 선까지 좀 빠지기도 했던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2% 하락세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31,100원, 비중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이제 회사는 패키징은 이제 삼양사에서 이제 분산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용기 만드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 시총이 약 한 3,400억 정도 되고요. 아마 실적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0% 정도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했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 자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분이 산 가격이 31,100원이고 네, 31,100원, 비중 지금 15%. 23,850원인데 네. 3만 원까지 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RSI가 바닥에서 탈피를 가지고 올라오는 상태였다고 오늘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 아직은 그 완전한 그 어떤 상승 트렌드로 볼 수 있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음식료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완전하게 상승할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종목 한번 수급을 보면은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하기 전에는 뭐 급락하는 감시를 받기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런 아마 그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거든요. 그 유동성이 작은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살 때는 올리면서 사야 되고 팔 때는 내리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하고 어떤 세력의 어떤 그런 또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뭐 세력의 마음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뭐 실적이 엄청나게 뭐 좋아진다는 거 이런 이슈가 없는 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지루한 어떤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종목들
이런 어떤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기관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착 이렇게 쳐줘야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유동성이 적은 종목은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력들이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줄 텐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럴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어떤 빠져나온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보시고서 박스권으로 단타를 치든가 조금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빠지면 이렇게 다시 채워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낮추는 이런 전략에는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연 패키징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노랑풍선,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15,5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2% 오늘 하락세가 있었네요. 노랑풍선,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10%.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1,950원 선에서 좀 차츰차츰 상승세가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16,700원을 딛고 좀 하락을 다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17,000원대 지금 매물이 엄청 많아요. 매물대가 여기에 이제 저기 주로 있는데 보면은 17,000원대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 이상에서 지금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거의 12,000원 선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그래도 한 20% 이상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17,000원 거의 근처 갔다가 이제 한 200원 차이로 무너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때 매물대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4,5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물론 밀린다 하면은 이때 좀 추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결국엔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이 한번 또 테마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어떤 타이머를 보시고서 아마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노랑풍선은 뭐 아시겠지만 아직은 지금 뭐 우리 해외 여행이라든가 어떤 그 아직 여행 수요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해 가지고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뭡니까 해외에 나가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대한항공 예를 들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아까 강원내도 얘기했지만 국내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런 카지노 이런 거 얘기가 되지만 여행은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비행기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어쨌든 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결국 식당을 가야 되고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직 이런 어떤 이런 풍선, 노랑풍선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종목도 결국에는 한 번 정도 올라주면은 충분히 일단은 뭐 매수가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시되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충분히 어떤 매물대 이때만 돌파하면 또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고 일단 홀딩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랑풍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부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나머지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 계속해서 남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